나는 올해 72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그냥 평범한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도 나름대로는 치열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 낡은 간판 하나, 그리고 먼지가 쌓인 선반들. 하지만 그곳이 내 세상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나는 항상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을 것처럼 시렸습니다.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땀을 닦으며 버텼습니다. 그래도 나는 단 한 번도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아들은 공부시키겠다. 그래서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아들 학원비로 보냈습니다. 내 옷은 몇 년씩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교복은 항상 새 것으로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날 철물점 문을 닫고 혼자 막걸리 한 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됐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 아들 잘 키웠네. 효자네 효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괜히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내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아들은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뒤 나는 그 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 인사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착한 사람이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결혼해라.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이제부터는 아들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그 결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리고 몇 달 뒤 며느리가 처음으로 내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집 명의를 우리 앞으로 해놓으면 어떨까요? 그 말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아주 평범하게 치러졌습니다. 큰 호텔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예식장이었습니다. 나는 양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입던 양복 중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식장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결혼 축하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들어오는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는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공손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밥을 하고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건 신경 쓰지 마라. 너희 둘 잘 살면 된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해.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우연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 명예 그냥 우리 앞으로 해놓는 게 어때?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앞으로 애 낳고 살려면 정리해 놓는 게 좋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명의 말인데요. 우리 앞으로 해놓으면 세금도 줄고 관리도 편합니다.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철물점에서 번 돈, 아내와 함께 아끼고 모은 돈,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아들 잘 부탁해요.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편하면 그렇게 해라.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그날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다는 것을. 어느 날 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그렇게 TV 크게 안 틀어요.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내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냉장고 문 오래 열어두면 안 돼요. 나는 괜히 머쓱해졌습니다. 아, 미안하다. 그런 일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그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내게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아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 계획이 있어서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손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말을 했던 날을 나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창문에 빗소리가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TV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말이 거의 없었고 며느리는 나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같은 말을 다시 했습니다. 아버님이 따로 사시면 저희도 좀 편할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물었습니다. 내가 불편하냐? 며느리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편하게 살자는 거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 소파, 저 식탁, 저 텔레비전, 모두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내가 나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냐? 며느리는 잠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요.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아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다음 날 나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내가 평생 쓰던
공구함 하나. 그게 내 짐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몸 건강해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 집에서 완전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짐을 들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비가 그대로 맞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려다가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걷다가 나는 작은 부동산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원룸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방 찾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방 하나 있으면. 사장은 잠깐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죠?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예. 사장은 잠깐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뒤에 작은 원룸 하나 있어요. 월세는 조금 싸요. 나는 그 방을 보러 갔습니다. 건물 뒤쪽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그리고 작은 화장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평생 살던 집과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하겠습니다. 사장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잠깐 살 겁니다. 그렇게 나는 그 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짐은 금방 정리되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공구함 하나. 나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이 어릴 때 웃고 있었습니다. 운동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잘 컸다. 그날 밤 나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 하나를 넣었습니다. 라면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왜 그렇게 쓸쓸하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혼자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쫓겨난 걸까?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조금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식에게 매달리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열 가게가 없었습니다. 나는 잠깐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없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도 조금 서글펐습니다. 나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시장도 가보고 공원도 가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괜히 혼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밤이 되면 나는 휴대폰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혹시 전화가 와 있지 않을까? 하지만 휴대폰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라디오를 끄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끄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원룸 천장은 낮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방 안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불을 펴고 천천히 누웠습니다. 요즘은 잠이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아들이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비 오는 날, 내가 우산을 들고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날, 아들이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던 날, 그때 내가 달려가서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기억들이 밤이 되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라디오를 켜놓고 잠들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조금 덜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라디오를 끄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놀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왜 전화했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나는 한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큰일 났습니다. 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 보증을 하나 섰는데 그게 사기였습니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빚이 몇 억입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나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깐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허탈한 숨이었습니다. 그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는 쫓겨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했냐?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멀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 현관 앞에서 내가 짐을 들고 나가던 날,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모습, 그리고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먹던 밤, 그 장면들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며느리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냐? 며느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을 다시 아버님 명의로 돌리면 경매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왜 나에게 전화했는지, 왜 이렇게 늦은 밤에, 왜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라. 아들과 며느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사랑 같이 와라.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보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잠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제 내리던 비는 이미 그쳐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도착했습니다.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올라와라. 잠시 후 문 앞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라. 셋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룸은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작은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채무 규모가 상당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명의로 다시 돌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변호사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명에 바꾼 날 제가 하나 더 해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서류예요? 변호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세권 설정입니다.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전세권이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아버님, 전세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말했다. 이 상태에서는 경매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아들은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해놨다. 세상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더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 마음이 돌아올 것 같으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와줄 수는 있다. 그 말을 듣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꼭 쥐고 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겁이 많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항상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마다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다. 아들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집은 다시 내 명의로 돌린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너희 둘은 당분간 따로 살아라.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같이 살면 또 같은 일이 생긴다. 돈 문제는 사람을 바꾼다. 며느리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셋째, 빚은 내가 갚는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 대신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 그 말을 듣자 아들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매만 막아준다. 그 다음은 내 인생이다. 아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이다. 아들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이용하지 마라.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은행이 아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조건은 이게 전부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너무 늦게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리고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의 주인은 다시 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날 이후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도 기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텔레비전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거실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가족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 아들이 TV 보던 자리, 그 기억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참 오래 살았구나. 그 이후 나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천천히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맡고 돈을 계산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에 가면 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 사람들,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 천천히 체조를 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이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나는 잠깐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듣지 못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 먹었다.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될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와라. 주말이 되자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과일입니다. 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접시에 담아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먹어라. 아들은 조용히 과일을 먹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TV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즘 일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늦게 한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그랬다. 내 아버지 마음 늦게 알았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가끔 집에 왔습니다.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밥을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거리도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참 많이 지나왔구나. 젊은 날, 철물점에서 일하던 날, 아들이 태어나던 날, 아내가 웃던 날, 그 모든 시간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나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 순간 나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나는 다시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이 가족이 모여 사는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햇빛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햇빛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철물점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물건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천천히 차를 끓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참 오래 살았다. 어느 날 나는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 잘 키웠어.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 알 것 같아. 나는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건강식품이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먹을 나이는 아닌데. 아들도 조금 웃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시간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나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끔 와서 밥은 먹고 가라.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여기서 살겠다. 아들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도 내 인생 살아라.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내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한 가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 물을 마시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진작 시작할 걸, 내 인생을 내 편으로 사는 걸 말입니다. 창밖에는 조용한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